안녕하세요, 그냥효입니다. 오늘 그냥효는 제 생일을 맞이해서 좀 색다르게 꾸며봤는데요. 어제가 바로 제 생일이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이 숫자는 제 나이는 아니고요. 우리 이호석 아카데미 구독자가 40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꽂아놓은 숫자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의 생일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어제는 제가 태어난 날이기도 했지만 이호석 없는 아카데미가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호석 아카데미는 알겠는데 이호석 없는 아카데미는 또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이호석 없는 아카데미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다른 것도 있지만 여러분 VOD 강의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들 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투자와 관련돼서 정말 기초 중에 기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저희 직원인 리나와 한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초보적인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신청만 하시면 여기 있는 강의들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고요. 모두 무료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호석 없는 아카데미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그냥요스러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 나에 대한 이야기,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주에도 그렇고, 토요일마다 10km씩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1시간 동안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일부러 생각을 많이 하려고 뭐 음악을 듣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뛰거든요. 1시간 동안 내내 뛰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나게 됩니다. 근데 문득 오늘은 이제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거 달리기 하는 거, 사람들한테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유튜브 커뮤니티에 뭐라고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뛰는 나를 보면서 참 나는 내 속에 정말 내가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에게 보여지는 나가 있고, 그리고 진짜 나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좀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남에게 보여지는 나, 그리고 진짜 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댓글들을 통해서 저는 나를 봅니다. 내가 그런가? 아니, 그건 아닌데.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댓글들을 통해서 저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 진짜 중요한 것은 남에게 보여지는 나와 진짜 내가 일치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행동하는 내가 나랑 똑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남에게 보여지는 나와 내가 일치된다 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의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조차도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늘 입고 다니는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요, 진정성,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인테그리티 이 단어의 진짜 정의는 진짜 나하고 남에게 보여지는 나가 일치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쓰여진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는요, 이렇게 살고 싶다 라는 의미인 거죠.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소유라는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나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의 소유이고요.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소유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있으세요? 라고 질문해보면 집 있어. 차, 뭐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떠올리실 거예요. 내가 무슨 자산이 있더라?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 딱 하나만 골라라 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나 자신일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의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 그리고 내 정신,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차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차는 여러분이 한 번 사면 죽을 때까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차를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말이죠. 그러면 엄청 아낄 거예요. 절대 사고 나면 안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니까 버핏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요? 여러분의 생각은요? 사실 여러분의 몸과 생각은 태어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죄송하지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몸으로 그냥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을 아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생각, 그리고 너무 귀중하고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요. 또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내가 나를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100% 소유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 말이죠. 자, 100% 소유하고 있는 거 맞는가?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소유라는 것은요, 권리를 의미하고요.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모든 시간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아니지 않나요?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결혼을 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봤더니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고요. 자식이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자식에게 나의 권리가 많이 이전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나를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100% 소유하고 있진 않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코웨이라는 회사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그런 의사결정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비록 지분율은 낮지만 이것은 내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있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게 아닙니다. 내게 아니에요. 나도 내가 100% 소유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대주주분, 그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100% 본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세 번째는 이번에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워크를 이야기하죠. 일한다 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올라왔던 백서인 교수님의 영상에 보면 중국의 샤오미가 다크팩토리라는 공장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24시간 동안 완전히 로봇에 의해서 풀 가동이 되는 그런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다크팩토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과연 우리가 나중에 일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일의 반대말은 뭔가요? 라고 생각해보면 아마 놀이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노는 것 말이죠. 노는 것과 일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노는 거는 뭐고 일하는 건 뭐죠? 몇 년 전에 저희 딸 아이와 함께 빵을 만드는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가서 열심히 빵을 만들고 힘들게 일을 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하윤이, 저희 딸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저거는 얼마 냈어? 라고 말이죠. 아니야, 봉사활동을 한 거라서 저희가 돈을 낸 건 아닌데 하윤이는 그 일이 재밌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돈을 얼마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개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느끼는 보상이라는 것과 만족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윤이처럼 어떤 일을 했는데 만족감이 굉장히 높았다면은 보상이 마이너스여도 괜찮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렇다면 놀이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받는 보상이 만족도보다 크다면, 반대로 만족감이 보상보다 작다면 이것은 일이 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이 여러분이 받는 돈보다 크다는 거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놀이 중에 진짜 중노동에 가까운 것이 있습니다. 워터파크. 여러분이 워터파크를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너무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내고 놉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만족감이 주어지는 보상이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크기 때문 아닐까 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보상을 돈을 받지 않더라도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는 만족감이 크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아마 AI가 될수록,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도입될수록 우리는 아마도 어쩌면은 도대체 나는 무슨 존재이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이 고민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도대체 일은 무엇이고 놀이는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론 머스크는요, 진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놀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하는 이유는 제 생각엔 그거는 만족감 때문에 놀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놀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이 질문은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얼마 전에 제가 읽은 휴머노이드라는 책에 나온 문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수록 인간과 유사한 모습을 갖추었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를 마주할 때 우리는 그 존재가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달라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비슷하고 어떤 책임이나 권리를 가질지 등을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인류는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에 우리는 얘 나랑 거의 비슷한데? 나랑 뭐가 다르지? 하면서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책에 나온 얘기 중에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AI 성직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서 스위스의 루체른에는요, 어떤 성당에는 이미 AI 성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와, 도대체 AI는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AI가 대단한 거예요? 아니면 인간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간은 그게 AI라는 걸 알면서 내가 여기에서 속는 것이 나의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그조차도 그냥 속아버린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속은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AI에 비해서 연약하고 별거 아닌 존재일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AI를 만들어서 변화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또 다시 무엇인가를 만들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파리에 가서요, 오르세 미술관에 갔는데요. 그곳에서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고흐 같은 그런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 말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고통스러웠던 이유, 이분들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창작을 위해서 고민했던 이유는 사진기가 발명됐기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진기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미술이라는 것은 세상을 재현하는 것, 왕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에 있었다면 사진기가 발견된 이후로는 그냥 사진 찍으면 되니까 사실 정확하게 완벽하게 그린다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너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은 재현이 아니라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들었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같은 것 아닐까요? AI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인상파 화가들이 멋있게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진기를 공부하고, 그리고 이 사진기를 표현할 수 있는 과학을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해낼 수 있는가를 공부했기 때문이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AI 성직자가 나오는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AI를 더 많이 공부하고 활용을 하는 것은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일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그냥 해본 말이에요. 2025년 3월 22일 저의 생일날 미래의 저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느낌으로 저는 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남겨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여러분들도 이 4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